플라밍고 자세에서 나가기 때문에 아니 화랑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흘리면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데미지를 노리는 저런 기술 절대 맞으면 안 돼요. 철권 TMI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룰 캐릭터는 바로 화랑입니다. 드디어 찾았다. 이 화랑은 백두산의 제자로 이제 해서 철권 3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 캐릭터라서 이제 태권도를 베이스로 하는 캐릭터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픽률이 높죠. 그러면서도 또 온라인 게임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또 싫어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럼 화랑을 왜 싫어할까요? 아무래도 모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캐릭터라 그럴 것 같아요. 또 화랑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화랑- 풀기였습니다. 잠깐 해봤는데 네네.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안 맞죠? 연기 공격이 필요한데 답답하고 그냥 더 좋은 캐릭터 하겠어요. 빡불랑 아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화랑은 사실 좀 뭐랄까 초심자에게는 좀 권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왜 어려운지 제가 게임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화랑은 이 한국 도복을 입고 이제 싸울 수 있는 캐릭터인데 이 화랑을 제가 왜 초심자분들에게 추천을 안 하냐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기본 자세가 왼 자세인데 양발을 누르면 이렇게 오른 자세로 또 바뀌고요. 그리고 이 발을 드는 상태가 있어요. 이 발을 드는 상태를 플라밍고 자세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나가는 기술들이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오른 플라밍고 자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뒤 자세가 있어요. 근데 또 이 뒤 자세에서 나가는 기술도 다 달라요. 그리고 이 플라밍고에서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는데 기술이 너무 헷갈려요. 초심자분들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화랑의 특징은 다른 캐릭터에 없는 공격이 끊이지 않고 계속 압박을 하는 스타일인데 화랑이 이렇게 막 정신없이 압박을 하잖아요. 네. 까다롭다 그런 생각을 한 적 없나요? 풀죠. 왜냐면 이제 랭크 매치에서는 판수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대회 때는 아무래도 압박을 당하다 보면은 아무리 알아도 사람이 심리적인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잠깐 실수한 사이에 이제 데미지가 확 달아져 있고 또 라운드가 넘어가 있고 이때는 조금 움직임이 굳어지니까 그러면 확실히 좀 까다로운 캐릭터는 맞습니다. 네. 맞는데 네. 그 위로는 사실 좀 올라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저도 화랑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한번 게임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릎 형이 화랑을 하는 걸 거의 보질 못했어요. 아니 화랑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흘리고. 내가 대회 관심이 때. 없는 거예요. 대회 때 안 하잖아요. 아 대회 때 좀 안 했긴 했죠. 네. 아 제가 사람은 개인적으로 벽에서 압박을 당하면 상당히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벽에서 몰리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네. 화랑은 근데 확실히 이런 뭐 덕콤보나 이런 것들은 좀 고데미지에 속하기 때문에 저 로아이가 정말 까다로운데 막아. 근데 확실히 저 캐릭터가 저렇게 백대시로 다 빠져나간다. 네. 따라잡기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화랑 단점이 공격할 때 계속 버튼을 많이 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된다는 거죠. 뭐야 지금도 내가 압박을 하려고 하니까 네. 빠져나왔단 말이야. 네. 아 레이지 아치 자체도 사실 이 캐릭터는 플라밍고 자세에서 나가기 때문에 네. 자세를 잡아야 나간다는 이 단점이 있어요. 즉시 발동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세에서 이제 막으면 이득이 되는 기술이 있고 마이너스 되는 기술이 있는데 화랑이 이제 자세를 풀 때 재빨리 캐치해서 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순간이 있어요. 아 레이지 드라이브는 하단부터 시작합니다. 레이지 드라이브는 좋아요. 그렇죠. 레이지 아치는 좋은데 백대시를 따라가기 좀 힘드네요. 핸드드. 네, 이런 것도 좀 맞아줘야 돼요. 네. 고데미지를 노리는 저런 기술 절대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갱을 돌아야 되는데 저 호밍이 자체도 느리기 때문에 벽에 몰려. 네. 이제 이런 게 단점이죠. 플라스틱 같은 거 받으시면서 이득을 유지하려다가 그렇죠. 시장 없고. 그러니까 결국 다리 들었을 때 가드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상대의 공격에 노출되는 게 좀 커요. 특히나 이제 세븐에서는 레이지 아치도 있기 때문에 화랑의 가장 이상적인 플레이가 긁어주다가 그리고 어퍼나 투스카이 한번 맞춰서 고데미지를 뽑아서 마무리하는 게 많아서 네. 그 각을 안 내주면은 결국엔 긁다가 끝나는 기분이 많이 나가서
이렇게 벽에서는 네. 좋은데 이것도 던졌어요. 아 맞았습니다. 이런 걸 맞으면 안 돼요 절대로. 네. 이런 거 야. 자세 때 레이지 아치 방금 제일 위험한 거. 하지만 이런 거 조금 남았거든요. 이런 게 좀 약점이에요. 네. 근데 또 안 쓸 수는 없어요. 네. 공격을 못 들어가요. 네. 마무리는 이게 오히려 저 캐릭터가 자세 잡았을 때 더 안정적으로 가요. 그것도 막아지지 않는 건데 더 유리해 보이고.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화랑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분명히 이 캐릭터가 이제 장점도 있고 꾸준한 인기도 있지만은 막상 게임에 들어가 보면은 좀 어렵단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쏟아지는 압박, 그렇죠. 플러스 중단, 뭐 맞으면 추가타, 고데미지 네.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 생각하고 또 들어오는 웨이브 모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래도 좀 움직임이 굳어진다는 이 심리적인 압박이 있죠. 근데 단점이라 하면은 중단은 너무 느려서 행으로 피하지고 콤보랑 압박은 전부 다 상하단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뻔한 공격들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화랑의 장점이 어퍼, 토스카이, 로하의 심리라고 보거든요. 네. 그걸로 뛰어서 벽에 굉장히 멀리 보내는 데다가 이제 연속적인 압박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단점은 이제 시계행신이라는 이제 기술을 좀 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압박 속에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압박을 해야 되는 점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화랑은 일단은 뭐 공격 같은 게 철권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공중에서 한 3단 날리기를 보여주면 와 소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일단 멋있는데 단점은 제가 생각할 때 이 화랑은 철권 7의 시스템을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레이저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굉장히 불리할 때 한 번 역전기로 이제 성공시킬 수가 있잖아요. 화랑은 레이저치가 무조건 자세에서 나가다 보니까 역전기로 사용하기 좀 힘들어요. 이제 총평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총평이 저는 화랑은 그 관광지에서 파는 그런 관광품 뭘 사긴 사야 되는데 사오니까 쓸데없는 것들 결국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핀만 기관총과 바주카포다. 기관총으로 여러 번 압박을 해주다가 네네. 결국 바주카포 한 번을 맞추면 이기는 기술. 그럼 처음부터 바주카프 쏘네. 아, 그게 기관총이 중요한 거. 그걸 깔아놔야 바주카포를 맞기 때문에 바디가 밀리게끔. 자, 제가 봤을 때 화랑은 속빈 강정 같아요. 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멋있지만은 안을 들여다보면은 별거. 그렇습니다. 이 캐릭터가 사실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많은 유저분들이 계세요. 진짜 많아요. 네, 맞아요. 화랑 진짜 많아요. 네, 화랑이 진짜 네. 많은데 사람들이 맨날 물어봅니다. 화랑으로 대회 우승하기 힘든가요? 네,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화랑을 주캐로 하신 분들도 저희 영상 보시면은 싫지만 인정은 할 겁니다.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네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철권 TMI 마무리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철권은 락스. 왜 스스로 옛날이라고 그러세요? 아유 나이. 아니, 로우를 고른다고? 야, 씨. 와. 이거 좋아. 이겁니다.